네,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버닝썬 수사의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승리와 유인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총 혐의가 4가지고요. 네. 관련 법률은 총 3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중한 범죄부터 이야기하자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혐의가 있었고요. 횡령 혐의죠. 네. 예,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수 혐의,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사실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 그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횡령 혐의였는데요. 예. 특히 이제 법원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담당을 했는데 이 버닝썬 그 법인과 그리고 유리홀딩스 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주주 구성 등을 봤을 때 이것을 횡령으로 단정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좀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그냥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만 또 보는 부분도 있지만 범위에 관해서도 횡령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 법조계에서는 실무상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예. 배임은 사실은 형사적으로 구성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표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몽키 뮤지엄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로 2억 6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유 대표가 세운 다른 업체의 컨설팅 비용으로 2억 6천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건 외견상 허위 명목이었고 예. 실제로는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서 쓰인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혐의 사실인데요. 이 부분이 입증이 되려면은 브랜드 자체가 없는 브랜드를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컨설팅이라는 게 실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허위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관 그 몽키 뮤지엄이나 혹은 그 네모 홀딩스라는 컨설팅 업체가 예. 일종의 그 유령 업체거나 아무런 실질이 없다는 거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은 당시 그 명목이 유관자의 업체와의 자기 거래라는 것만으로 바로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이거나 아니면 사실적인 어떤 소명이나 입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 씨는 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잖아요. 보통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던 것도 네.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혐의의 초점이 사실 버닝썬 게이트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어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었죠. 네. 네, 사실상 오늘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버닝썬과 경찰 차원의 어떤 유착은 없었다라는 네. 잠정 결론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중한 범죄로 맞춰진 부분은 이제 횡령 부분이 되는데 횡령 부분은 이미 자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들의 정보가 미리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려 18차례나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랬죠. 소환 조사를 했고 그리고 약 100일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구속을 예.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일단은 성실하게 조사에 계속 임해가지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도주의 우려는 아예 처음부터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영장 청구의 시점이나 준비가 충분했는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18차례나 조사를 받은 상태고 또 네. 전담팀을 꾸려서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상당한 좀 타격을 얻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시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횡령, 그리고 횡령 이외에 사실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착 의혹에 대한 어떤 확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가 약간은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단순하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네. 이 횡령의 범죄가 과연 형사적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응의 의문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것을 단순하게 그
유관하는 업체에 이런 비용을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이 비용이 왜 실질적으로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횡령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자기랑 관련 있는 업체에 돈을 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풀렸다면 그 부풀린 차액 상당액이 이제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검토나 준비가 과연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사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입증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 뒤에 과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사실 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요. 예. 왜냐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자신들의 기존의 수사가 미진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영장을 다시 또 신청을 했다가 또 한 번 기각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지금 이제 뭐 뉴스에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한 시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찰선에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제 저희가 아까 100일의 경과, 150명의 수사 인력 그리고 18차례의 소환 조사 속에서도 네네. 소명하지 못하고 입증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갑자기 더 새로 찾아내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있고요. 예.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그러니까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졌는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내올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혐의점을 포착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 이제 그 여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검찰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검찰로 넘어갔을 때 네. 글쎄요, 좀 경찰이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횡령 혐의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 가장 크다고는 했지만은 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과연 버닝썬이라는 어떤 업체가 그리고 그런 연예인과 자본이 결합된 권력이 우리의 공공 수사기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느냐 혹은 그렇게 했느냐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수사는 사실 그 부분은 이번에 아예 혐의에서 빠졌고요. 네네. 완전히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할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를 토대로 이제 이번에 버닝썬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 수사의 부족함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증명하게 내기 위해서 벼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적합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끼겠지만은 뭐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3년 동안 한 268만 원 정도 총. 그래서 뭐 어쩌다가 티켓 몇 번 받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사후에 수년 전에 어떤 수뢰나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긴 굉장히 어렵고요. 예. 대부분 이제 수뢰죄 수사는 직뢰자,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술을 함으로써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버닝썬 측에서도 굉장히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고 윤모 총경 쪽에서도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액수에는 한도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대가성을 부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품이 주어졌는가, 주어졌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와 대가성이 있다면 268만 원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직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검찰 수사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라 해서 뭐 최대 5년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흔치가 않고요. 네. 지금 내용을 저희가 밝혀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승리 씨가 이문호 씨가 과거에 다른 업체를 운영을 했을 때 관련된 수사 정보를 알아봐줬다라는 내용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윤모 총경이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네. 경찰 그리고 강남경찰서 예. 조직적인 차원에서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사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검찰 수사에서는
담기지 않은 듯한 경찰 수사에서 담기지 않은 듯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했지만 네. 그 아까 말한 직권남용을 제외하거든요. 또 검찰 차원에서 거의 원점 차원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죠. 두 전직 경찰청장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강신명, 이철성 전직 경찰청장인데 일단 구체적인 혐의를 좀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두 가지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85조 제86조에서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소위 우리가 관권 선거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강신명 그리고 이철성 이 두 총장이 재직 중인 때 이제 경찰의 정보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경찰청의 정보국이라고도 하고요. 예. 정보경찰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찰 정보 파트에서 사실상 선거 기획, 선거 운동 기획, 판세 분석 등을 이제 집권 여당의 특정 집권 세력을 위해 가지고 작성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밝혀진 것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처음 밝혀지기 시작한 거는 원래는 영포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MB 정부 시절에 예. 이제 정보 경찰이 이런 문제를 벌인 것들을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던 중에 이제 또 밝혀진 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지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그 2016년 총선에 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제 정부의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의 반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찰 정보들까지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내용 혐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관련돼서 이제 경찰 간부급들이 지난달에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기각이 기각이 되었고 됐죠. 이제 그 사람들의 지휘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금 전 청장들에 대해서 예.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이 어쨌든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좀 예민한 시점에 네. 이 전직 경찰 수장 2명을 반드시 좀 청구를 했어야 하느냐 이런 네. 시각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 혐의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예. 하면 저는 당연히 청장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또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구속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조정이라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건은 그 경찰청장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뇌물이랑은 좀 차원을 달리하는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경찰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국정원의 그 정보 수집권 부분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은 경찰에서 정보경찰이 모든 치안, 대테러라는 국내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막대한 정보력과 또 인력을 가진 경찰에서 수사에 대한 전대적인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그 우려점들을 이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그것만이 목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제 뭐 이러면 오늘 밤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난달에 이제 경찰 간부의 이 같은 혐의로 이제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물론 이제 영장 기각이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드실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 것 같은데 영장 기각이 좀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사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원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그리고 재판의 원칙입니다. 예. 예, 그리고 과거에는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낮았다면은 이제 사법부 쪽에서 조금 영장 기각의 그 실질적인 그 관련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관련돼서 영장 심사 결과는 그 기각이 됐지만 과거에는 기각이 됐지만 지휘 라인이 과연 이것을 몰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이제 이전에 조현호 경찰청장도 이제 댓글 관련돼 가지고 실형까지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차원에서도 볼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다 떠나서 이 범죄 행위 자체만 봤을 때는 국가기관이 그 집권 세력이 정보경찰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에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반헌법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범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 사실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면은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